자, 일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풍경,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보는 한강변이죠. 이 전철을 타고 쭉 따라가 보죠. 이번 역은 말이죠, 여의도, 광화문 같은 업무권역 가깝고 지하철 2호, 9호선 다 뚫려 있고 평지에 한강도 끼고 있고 공원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당산역입니다. 학군이 살짝 아쉽다는 말은 있지만 나머지 주거 환경이 깡패라서 신혼부부나 자취생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당산동 새 아파트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로 왔습니다. 본명은 당산 유원제일 1차 재건축. 이야,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저기 한강 쪽에 좀 더 가까웠다면 당산 아크로 리버파크가 듣겠죠. 같은 JLENC 아파트니까. 근데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 물론 한강이 결코 먼 게 아닙니다. 대로 기준으로 2블럭 정도밖에 안 돼요. 가다 보면 저기 당산역에는 2호선이랑 9호선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보면 영등포구청역, 여기서는 2호선과 5호선을 탈 수 있습니다. 광화문 시청, 여의도, 강남 어디든 원큐에 갑니다. 이번에는 단지 서쪽으로 돌리면 저기 높은 건물 보이시나요? 목동 하이페리온입니다. 목동이 가깝다는 건 아이들 학원에서 자동 사냥 가능. 그리고 목동까지 들어가는 큰 길이 국회대로예요. 이 도로는 땅에 묻는 공사를 하고 있죠. 여기부터 저기 신월동, 신정동까지요. 물론 전체 구간을 완전히 다 묻는 건 아니고 일부 구간은 지하화하고 일부 구간은 차선을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대편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이 구도로 볼 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직장이 여의도가 아니어도 지하철을 안 타고 다녀도 자차로 올림픽대로 타고 다니실 수 있겠죠. 양화대교 타고 강북으로 가면 바로 합정, 홍대 입구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기 높은 건물이 메세나폴리스예요. 오른쪽에는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 당연히 화력발전소도 보이네요. 중간에 있는 당산철교는 부실공사 때문에 아예 다시 지었던 흑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양화대교 라인에 놀 곳이 꽤 있어요. 한강공원도 있고 선유도도 있습니다. 선유도는 봄에 꽃도 예쁘고 일몰이 특히 멋져요. 제 18년 전 기억으로는요. 이제 단지를 좀 살펴보죠. 전체 500가구 정도로 크지 않은 아파트예요. 일반 분양도 100가구 조금 넘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점 기준으로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분양가를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봤던 입지적 강점을 고려하면 경쟁이 적지 않겠죠. 전체 물량의 절반이 특공이니까 어떻게든 4개 맞는 조건 찾아서 특공 플러스 일반 2번 노리셔야 되고, 어떤 특공이 유리한지는 이 영상 참고하세요. 그리고 부부라면 총알 4발 있다고 했죠. 특공에 너 한 번 나 한 번, 일반에 너 한 번 나 한 번, 이 영상 참고하세요. 물론 일부 특공은 세대 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총알이 3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전부 소형입니다. 어떤 특공은 아이들이라든지 딸린 가족이 많아야 유리한데 정작 집은 전부 소형이란 말이에요. 각자 상황에 따른 선택지가 너무나도 달라지겠죠.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 아파트는 모델하우스 안 짓기 때문에 평면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전용 51제곱미터는 방이 2개입니다. 우리 부부랑 아이 혹은 부모님 아니면 출가 안 한 다른 가족, 어쨌든 가구 원수가 3명 정도면 적정하고 4명부터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상형으로 나왔고요. 51B는 같은 면적대지만 탑상형인데 여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조 침실이 더 커요. 물론 안방 드레스룸 같은 걸 다 더하면 비슷비슷한데 차포 다 떼고 붙으면 보조 침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형은 아이 둘 있는 집까지 저 방에서 당분간 어떻게든 해결은 돼요. 형아들이 어떻게든 물리치료로 평화를 이룩할 겁니다. 자, 이제 전용 5구로 넘어가면 방이 하나 늘어납니다. 이건 5구A 3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위에 북향방이 하나 더 있죠. 그만큼 안방마님이 희생을 했습니다. 안방 욕실은 따로 있는데 드레스룸은 따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쪽 벽에 슬라이딩 붙박이장 뭐 이런 옵션이 붙긴 합니다. 공고 전에 만드는 영상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방은 조금 더 좁아지겠죠. 물론 그만큼 식구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지고요. 5구B는 탑상형이고 이 친구도 안방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면 개방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거실 팬트리가 있는 주택형이에요. 자, 구조를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만약 우리 부부 딩크라서 아이는 없는데 5구A에 넣는다? 물량 얼마 있지도 않은 당립학에서 그나마 넓은 집, 아이 딸린 신혼부부들이 모두 몰릴 집에 껴서 경쟁한다? 장렬한 산화? 뭐 이런 계산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영등포구는 비규제 지역이고 일반 분양이 모두 소형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가점에서 좀 꿀려도 추첨제의 기도메타 노릴 수 있기는 해요. 물론 이 아파트에 전용 84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건 없고 조합원 형님들 거예요. 남향으로 주변 건물에 가리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뚫렸죠. 인고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죠. 분양 일정은 이렇습니다. 공고가 뜨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분양가가 결코 싸다고 할 만한 가격은 아닐 텐데 소형만 나오다 보니까 절대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퀴즈쇼로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지코노미 구독자가 50만 명이 됐을까요? 예, 아니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의 그림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나폴레옹의 부속 전시회도 있고요. 50만 달성하면 연말엔 더더더 큰 이벤트 시작합니다. 못하면 잘리고요. 그럼 이만 총총.